라이브러리 우리 못 쓰죠? 뭐 리액트가 메인. 네, 우리 리액트가 메인이고 넥스트제이 쓰고 있고 다들 갑자기 조용해져. 말하는데 아니 뭐 이것저것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저는 모데시도 쓰고 리액트 뭐 커리. 데이트 FNS 같은 것도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원하는 답변이긴 할 텐데, 네. 그렇죠. 그렇구나. 상태 관리로 리덕스를 쓰냐 뭐 이런 질문도 있을 거고. 맞아요. 주로 타입스크립트를 쓰면서 리액트 커리 쓰는 데도 있고 SWR 쓰는 데도 있고 그쵸. 네, 되게 파편화돼 있긴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지 아니. CSS에 대한 관심이 늘 많다. 아 맞아요. 맞아. 그렇지. 우리가 해결할 주제는 다양하니까 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파편화되는 게 이제 이슈죠. 그래서 이제 뱅크샐러드의 웹 개발자들이 많아지면서 파편화도 생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웹 파운데이션이라는 팀에서 파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 공용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공통 스펙, 테크 스택들을 좀 정의해서 이런 파편화되는 것들을 좀 막는다. 템플릿화하는 그렇죠. 거죠. 템플릿화 시켜가지고 좀 더 개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운데이션에서 이렇게 좀 작성하고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는 좀 만족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만큼 저희가 일일이 다 만들어야 하진 않잖아요. 일종의 저희가 CRA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CBA라고 부르는 템플릿을 쓰고 있는데 물론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세팅은 그걸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게 좀 이점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예전에 라이브러리도 저희가 서비스마다 각자 좀 이렇게 코드들을 관리했는데 JS 뱅크 샐러드라는 걸 좀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물론 유지 보수하는데 좀 많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드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안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이미 구현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재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 접근이고 지금까지는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했던 것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공통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에 좀 더 인볼브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리뷰 그룹 통해 가지고 리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코드 리뷰를.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더 원활한 하나의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었거든요. 코드의 통합이나 그런 스택 통합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잘 리뷰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도. 아무래도 스택이 이제 맞춰지고 통일되고 있다 보니까 리뷰를 할 때도 이제 고민하는 그 지점까지 가기에 다 이렇게 같이 그 고민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액션을 해야 하지 이런 거를 좀 이게 같은 스택이 되다 보니까 빨리 고민을 공유를 하고 해결을 하고 이런 걸 이제 리뷰 그룹에서 좀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 안 그랬으면 이제 약간 그런 고민을 혼자 좀 짊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그런 단점이 좀 해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리뷰 그룹 얘기가 나와서 저기 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 하고 싶었어요. 어디? 웹시. 웹시, 웹시. 웹시 최고. 저희는 이제 커피 타임도 하고 약간 스터디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쵸. 다른 스쿼드에서는 어떻게 리뷰 그룹을 하시고 계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희 리뷰 그룹에서는 단순히 코드 리뷰뿐만 아니고 개발을 하면서 생기는 각종 이슈 같은 거를 되게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 개발을 하다 보면은 되게 외로운 순간들이 있거든요. 뭔가 혼자 맞아. 뭔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그걸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유를 하고 서로 조언도 해주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네. 예전에는 뭐라고 할까 누구 한 명이 좀 챙겨야 되거나 아니면 파편화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이제 이슈가 좀 있다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 기술 스택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슈가 있다로 했었을 때 이게 모두의 관심사인 거예요. 지금은 누구 한 프로젝트의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뭐 바로 그걸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팀이 없었을 경우 각 팀에서 좀 해결해 줄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리뷰 그룹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그 웹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주기적인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편하게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좋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좋은 게 예전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팀에서 풀었던 문제가 다른 팀한테도 약간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유전자 검사 관련해서 그 알림 설정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뚫어두셨잖아요. 아, 네네네. 이제 그걸 저희가 사실 이제 곧 끌어다 써야 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예전 같았으면 저기서만 쓸 수 있는 그치. 아, 기능이어서 저희가 그걸 또 만들어야 하거나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쓰면 돼요 하니까 시간도 엄청 단축되고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개발 코스트를 줄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덜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지금 네이티브 개발자분들하고도 그래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편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웹뷰를 뱅크샐러드라는 서비스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네이티브 개발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데 그랬을 때 뭐 어떤 서비스는 이렇게 되고 어떤 파편화됐을 때 되게 큰 코스트가 있었겠다 이걸 준비하지 않았으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요즘 들어 유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했던 프로젝트였고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약간 그런 단기 실험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비해서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한 4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딱 정확히 4달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그 주연님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서비스가 큰 게 하나 런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런칭 이후에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근데 이제 이때마다 좀 관심에서 이제 피처를 어떻게 고도화를 할지에 대한 의견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그게 이제 저희 스쿼드에 인입이 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이렇게 약간 우선순위를 잘 조정을 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임팩트 있는 게 어떤 게 더 먼저일지 그리고 리소스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어떤 식으로 좀 교통 정리를 하면서 이걸 고도화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약간 실험으로 좀 많이 풀려고 했었고 네, 그래서 실험 문화를 조금 이때 많이 좀 경험했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되게 수많은 태스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어떤 피처들 위주로 먼저 그러니까 녹일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실험 문화가 좀 많이 도움이 됐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개발자로서 구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스펙이 굉장히 구현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스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구현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지표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UX 경험을 좀 더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개발자로서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떤 피처를 먼저 개발할지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내 기분에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지표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그 지금 말씀해주셨던 상황이 팀에서 좀 처음부터 그랬나요?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유전자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인원이 좀 많이 합쳐져가지고 인원이 많이 불어났는데 불어났다? 늘어났는데 네 그때 이제 약간 그런 운영 프로세스나 의사결정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약간 좀 정돈이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견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도 의견을 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너무 다 좋고 너무 다 도입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지표를 기준으로 이걸 실제로 이제 피처화를 그러니까 개발을 구현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체계가 없던 시절에도 이제 개발을 진행은 했지만 그게 결론적으로는 좀 약간 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더 먼저 개발을 했었어야 했다 이런 레슨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고도 좀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스크럼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이제 이번 스크럼 때는 어떤 목표로 이런 피처는 확실히 내보내고 이제 그 밖에 뭐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현재 지금 스프린트에 있는 태스크와 비교를 해서 어떤 걸 더 먼저 할지 그런 걸 이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좀 교통 정리를 계속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베크샐러드 합류한 이후로 마이데이터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뭐 마이데이터 뭐 유럽에선 이렇게 한다더라, 뭐 미국에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스크래핑을 하고 있는데 스크래핑이 가진 여러 기술적 한계들, 그리고 금융사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서 마이데이터라는 어떤 이런 법이 제정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사들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다 협업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오래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 건 좀 올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도 그 팀에 합류했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 팀에 가담하면서 처음에 좀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너무 많은 기관들이 어떤 정부에서 내려주는 명세대로 이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명세라는 게 사실 해석의 여지가 좀 다양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주는데 다른 데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서 사용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값이 달라. 그럼 어디 해석이 맞아요? 뭐 이런 어떤 시간들도 되게 많이 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법무팀이나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다양한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의견 조율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 결과 이제 지금 준비가 돼서 뭐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지만 조금씩 저희 뱅크샐러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기술적으로 좀 다양한 챌린지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제가 스크래핑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네이티브 iOS, 안드로이드 그 안에서 구동되는 특정 모듈로 스크래핑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API로 모든 데이터를 끌어오는 어떤 구조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변경이나 업데이트, 또 수정이 용이한 웹뷰 기반으로 연결 관리, 또 연결 추가 화면이 변경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최대한 네이티브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게 되게 많은 과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네이티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끌어다 써야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공동인증선 어쩔 수 없이 네이티브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웹에서 끌어다 써야 하는데 어떻게 끌어다 쓸까,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운데이션 쪽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때 이제 앞서 얘기했던 뭐 JS 뱅크샐러드라는 공통 모듈 라이브러리 안에 어떤 인터페이스들을 정의해두고 네이티브 개발자분들과 소통해서 어떤 정의된 인터페이스 값을 계속 호출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처음에는 좀 되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컸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숙달되면서 아마 이게 저희 팀뿐만 아니라 웹팀 전체의 노하우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이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쓰일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헛되지 않다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디가 앱이고 어디가 웹인지 모르는 서비스가 나왔다는 게 좀 기분 좋은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이데이터로 바뀌면서 사실 이게 좋은 점이자 단점은 모두가 이 API를 쓴다는 거예요.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이.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다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스크래핑을 더 많은 곳을 스크래핑을 하거나 더 빨리 스크래핑이 되도록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비슷한 속도, 그리고 어떤 동일한 커버리지를 커버할 수 있는 뭐랄까 같은 레벨의 어떤 게임이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사용자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쉽게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좀 풀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공동인증서를 쓰고 있었는데 공동인증서만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고민하다가 자체 인증서를 만들기로 결정해서 올해 내내 이제 개발해서, 그것도 한 10월쯤에서야 저희가 그 라이센스를 얻게 돼서 지금 저희 앱을 써보시면 앱 내에서 모든 연결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떤 유저 플로우를 완성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체 인증서를 갖게 되면서 조금 더 저희 유저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고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국가기관에서 이제 네. 승인을 해줘야 됐었는데 네. 순탄치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실은 뭐
과하게 얘기하면 진짜 그 뱅크샐러드 인력의 4분의 3 정도가 투입된 작업이었는데 그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되냐 안 되냐라는 약간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어떻게 버티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그걸 끌고 나가는데. 사실은 되게 지단한 어떤 시간이었고 좀 지치는 일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약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기분으로 살긴 했어요. 그냥 일단 이거 하나 해결해보고 내일은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거 해결해보자. 좀 그렇게 살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갑자기 슬퍼지네. 뭐 야근도 좀 하고 그냥 뭐 평소 이상으로 야근을 하면서 좀 이렇게 버텨냈는데 그때 사실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다 같이 야근을 하니까 별로 외롭지는 않았어. 그래서 뭔가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기분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여기 투입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해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계속했던 것 같아요. 팀 스피릿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표현이 좋으시네요. 나도 저런 상황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이제 나의 학습이 어디까지 해야 내가 준비된 건가 뭐 지원을 했었을 때 실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 되게 저도 많았어요. 다른 직군도 그러겠지만 개발자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 막 구독하잖아요. 막 어떤 뭐 그룹의 뭐 뉴스 피드라든가 아니면 메일링 같은 것들 막 구독하고 막 새로운 거 나오면 항상 보려고 하고 저도 뭐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예전에 좀 그게 강박에 좀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모르는 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나와야 되는 것들을 팔로우하고 뭐 내가 모르는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내가 놓치는 것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 3년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연차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제외하고 그냥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었어가지고 주변에. 근데 이제 나 좀 라떼 얘기가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랜다. 그 연차가 네, 연차가 이제 쌓이면서 그러니까 인정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다 알 수 없구나. 맞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런 인정의 순간이 있고 난 뒤에 저는 약간 인덱싱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네, 이러한 컨셉이네. 그럼 내가 어떤 이슈나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냥 그걸 찾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걸 굳이 막 어떤 마스터하고 꼭 뭔가를 만들어보고 막 그걸 뭐 여러 개를 더 파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 뭐 제가 말하는 게 뭐 정답이다 뭐 이런 것로 말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인덱싱의 개념으로 봤어요. 새로운 것들, 새로운 컨셉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려고 하고 정리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뭐 인정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했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게 좀 더 컸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어떤 신기술이 그걸 해결해주지 않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맨 처음에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뭐 구글 폼으로 그냥 했었었고 뭐 실은 뭐 지금 여러 회사에서 이런 뭐 굳이 개발을 하지 않고서라도 여러 유저의 뭐랄까 반응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보이고 저는 이게 이제 기술보다 좀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존재 의미가 의의가 서비스가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순간 이후에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어쩌면 정신 승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의 약간 그 마음이 그쵸.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또 비전공자 출신 분들 되게 많으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컴공을 하셨던 분들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재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덱싱이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그게 나오더라도 아 얘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지 정도는 아는데 완전히 비전공자가 프론트엔드만 개발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다 전공하셨었나요? 전공하셨나요? 네, 저도 컴공을 하긴 했어요. 저는 비전공. 그렇죠. 두 분이 아니었으니까 네. 사실 전 두 분이 더 잘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약간 인프라 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웹 개발 쪽에만 공부를 하고 입사를 했어가지고 근데 이게 서비스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배포나 인프라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때마다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책을 보고 이렇게 막 파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주변에 계신 다양한 뭐 데브옵스 팀의 개발자분들이나 서버 개발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걸로 조금씩 좀 더 학습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 Next.js 그레이스풀 셧다운 문제에도 나영님이 이제 그 서버 개발자분이랑 같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제가 주제네. 해결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프라에 어떤 걸 이제 고쳐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프론트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슈가 났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분에게 정확히 어떤 걸 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유전자 때 이제 사용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좀 이슈가 계속 선착순,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는 그 시간대에 계속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버 개발자분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좀 해결을 하면서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같이 개발을 했던 경험이 최근에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뭔가 나는 프론트지만 서버 개발도 좀 공부를 해서 뭐 도움이 돼야지 이런 접근보다는 우선 프론트를 베이스로 잘 하고 여기 뭔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어떻게 좀 잘 운용할지를 고민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 이제 서버도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딱 그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굳이 서버 개발자분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완전 서버 개발자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포스트가 안 될 정도는 좀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말하고 물어보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아.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아예 완전 백지 상태라고 할지라도 사실 물어보면 답해주는 그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맞아. 저는 그게 막 엄청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도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게 진짜로 제가 저도 막 서버 사실 관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개발자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저도 뭔가 구동해보고 이런 욕심은 있는데 전 회사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권한도 많이 못 받고 그러니까 완전 영역이 딱 분리된 상황이어서 그리고 뭐 온보딩 그러니까 서버를 좀 공부해보고 싶어도 그런 온보딩 절차나 이런 것도 기회가 좀 없죠.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되게 이미 그게 너무 잘 돼 있고 다른 포지션인 사람이 이게 좀 온보딩 하고 싶으면 금방 그걸 할 수 있는 문서들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거 해결할 때도 약간 그 문서들이랑 그 현재 상황 이런 거 같이 이제 보면서 이제 온보딩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제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 개발했던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유전자 결과지 피처가 나가는 시점이 되게 픽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 되게 촉박한 한 2주 안에 그 모든 걸 다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피처에서 되게 애니메이션 구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UX 디자이너분이랑 되게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논의를 했을 때 이제 UX 디자이너분이랑 저랑 이제 목적이 같은 거잖아요. 그 서비스를 그 시간 안에 잘 내보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되게 의사결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부분에 좀 UX 힘을 빼자라고 해서 다른 부분은 좀 정적으로 가고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의 애니메이션은 조금 더 화려하게 구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웹 개발자로 있으면서 뱅크셀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있는 웹 개발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점점 앱 내 웹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웹뷰를 앱처럼 보이게 만들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리액트 네이티브나 아예 처음부터 다 뭔가 웹 기술로 만드는 걸 좀 많이 생각했다면 요즘은 그 안에 웹뷰를 잘 숨겨놓고
군데군데 걔를 앱처럼 이렇게 잘 융화시키는 전략을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브릿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인터페이스를 뚫어서 네이티브의 리소스를 많이 끌어오도록 개발하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뱅크샐러드가 좀 굉장히 앞에 있는 그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고민도 굉장히 오래 해왔고 여러 가지 기술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첫 번째로는 뱅크샐러드가 그걸 잘하고 있어서 기대되고, 두 번째로는 웹 개발자로서 이걸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시장에서 가치 있는 개발자가 되겠구나 하는 좀 기대들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앱 서비스가 계속 우리 생태계, 우리 삶에 존재한다면 웹 개발자가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겠구나. 약간 그런 현실적. 네,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추상적인데 두 가지 경험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는 스케일아웃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팀으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력이겠죠. 서비스의 규모도 있겠지만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뱅크샐러드가 이제 감사하게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또 좋은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러고 인해서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가려는 방향으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껏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개발들, 어떤 의사결정들에서 이제 잘 만들게,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더라고요. 스캔아웃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웹 개발자 뭐 20명, 30명, 뭐 40명 이렇게 됐었을 때도, 아니면 웹 개발자분이 아니어도 네이티브 개발자분들, 서버 개발자분들이 네, 지금처럼 이제 잘 기여해주는 그런 것들의 인프라를 좀 잘 닦고 싶다. 그게 첫 번째 경험. 네, 첫 번째 경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개발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 인프라 개발 이후에 다시 서비스로 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발을 하는 그 경험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당연히 이제 저희 내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거이긴 한데, 그 서비스에 대한 저의 약간 뭐랄까요? 애정. 네, 그렇죠. 애정이 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다시 해보고 싶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실은 이제 금융 앱에서 이제 초창기 금융 앱에서 이제 라이프스타일까지 책임지는 이제 앱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생각보다 해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서비스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존이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외부 사업들, 어쩌면 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또 다른 회사에 이제 커뮤니케이하는 그런 코스트도 되게 크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많이 좋은 분들이랑 같이 더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체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자리가 남아있고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스케일아웃 하고 싶다. 네, 스케일아웃 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